중식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 왜 중식, 한식을 안 주고 중식 주냐고 하는데 툭 붉어진 게 문해력이 부족해. 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논술을 지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책을 차근차근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딱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 문제와 책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오늘 눈이 반짝반짝 빛나실 겁니다. 귀도 활짝 열리실 것 같아요. 오늘 논술에 대한 이야기, 문해력 요즘 참 관심 많죠. 네, 나눌 겁니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5년차 독서교육 전문가 오현선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읽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참 낯이 익은데 참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연결하는 문제 해결형, 사고력, 논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기대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해력 관심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어디에서 또 그런 부분을 느끼시나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문해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만 다 있다고만 말했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해력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문해력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글을 잘 읽고 표면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적인 문해력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만 좀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고 정답 찾기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문해력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읽고 나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서 읽고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한 다음에 실천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문해력이에요.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자기가 읽을 책을 좀 고르게 해주고 다양한 글을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그걸 읽고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해력은 키워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판적 문해력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말과 영상이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글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검증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에서 아이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찾아요. 제가 어떤 정보가 맞는 걸까라고 물어보면 조회수가 높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회수와 영상의 신빙성은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인식을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여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어른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해력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지나치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가 툭 붉어진 게 문해력이 부족해. 중식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 왜 중식, 한식을 안 주고 중식 주냐고 하는데 이게 결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 시기에 서술형 논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은 오실 텐데 진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서술 논술이라는 거는 무언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 논술형 교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도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초등 논술이라고 그 단어를 들으시면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무슨 논술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왜곡된 어떤 상황들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려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가져다 주고 논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서술 논술, 초등 서술 논술은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 해결력을 키워주는 게 초등 논술 교육이에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과잉 조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한 편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또 논술을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또 만들어서 생각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이제 초등 논술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책 읽어야죠. 맞죠? 그래서 교과, 연계, 필독서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를 함께 할 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신문, 종이신문 읽는 걸 굉장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필독서하고요. 신문 기사를 잘 연계하면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좀 알려주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극적 독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자 그러면 잘 읽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웬만한 글을 안 읽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된 기사를 주면 아이들이 읽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아이들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시의성이 있어서 그냥 딱 순간적으로 몰입을 해서 읽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관련된 책을 주면은 그 책을 몰입해서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이슈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딱 지금 현재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앞뒤를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 앞뒤 배경 지식이 사실 필요한데 그게 잘 정리된 게 책이거든요. 책은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 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딱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책을 그렇게 기사와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아이들이 몰입해서 읽고요. 여기까지 잘 된 친구들이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교과서를 너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교과서는 사실 그런 세상 지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학습력, 공부, 성적, 실력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 필독서하고요. 신문 기사를 연계한 좀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노키즈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물어보면은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그냥 바로 자기 감정을 섞어서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 섞어서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어린이 책 중에서 오 나의 달고나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의 카페가 노키즈 존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서 사장님도 괜찮고 아이들도 괜찮은 절반의 그 절충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이런 책을 차근차근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딱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세상 문제와 책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책과 세상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연결하는 사고력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죠. 책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고력이 어떤 거다. 한마디로 얘기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책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그리고 인식을 하면서 실천하는 거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에 너무 몰두하고 있고 그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의 것에 별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현실이네요. 시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중요도 순서가 바로 이제 시험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또 독서논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독서논술 수업이 조금 다른 수업에 비해서는 약간 교과랑 직결 안 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해서 당장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아웃풋은 뭐가 나오나 이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교과랑 연결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결은 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조금만 앞서 나가서 나랑 관련 없는 것들도 알고 보면 나랑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새학기인데요. 반장 선거를 하면 아이들이 투표라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이 반장 선거하고 투표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세상에 내가 하는 투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책에서 정리된 걸 읽고 실천을 해보고 하면은 책하고 세상 사이에는 내가 있고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실용서라는 얘기 하잖아요. 문학작품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용적인 것이 세상과 연결하는 어떤 사고력을 도와주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순수 문학 작품하고도 세상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좀 하나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퓨마의 오랜 밤이라는 박현숙 작가님의 동화책이 있어요. 퓨마의 오랜 밤 제목에서 이제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원래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전에 어떤 동물원에서 그 초롱이라는 동물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멀리 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멀리 도망가지 않은 애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사살한 거에 대해서 그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정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곳일까라고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작가님이 쓰신 거거든요. 동화책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퓨마처럼 좀 외롭게 살고 있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제 같이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읽고 나서 제가 그 관련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냐고 너무 놀라면서 갑자기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요. 집에서 좀 빨리 읽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책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동물원 가서 그냥 예쁘다고만 하고 왔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때 바로 이제 내가 이거를 문제 해결, 말 그대로 이게 당장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띠게 토론을 해요, 아이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네, 기회가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문학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문학을 읽다 보면 많은 답을 얻기도 하지만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는 순간도 찾아온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뭡니다. 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문학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잖아요.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상의 인물을.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저희의 삶이 그날 하루하루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고 끝나고 그 다음날 발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항상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질문하시면서 계속 책이 생각이 나서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들깨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걔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읽으면서도 아이들이 문득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학원하고 숙제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전부일까? 라는 생각도 아이가 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황선미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아이들과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어서 노래를 또 한 곡 들었거든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나는 되게 작은 존재지만 되게 눈부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잘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너무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마음처럼 되지 않고 친구는 어떤 수학학원 붙었는데 난 떨어져서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나만이라도 아끼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게 지금은 약간 해결된 것 같지만 또 6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 또 그게 다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이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그걸 인지하고 생각해 본다면 어른이 대해서도 많이 방황하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네요. 자아 정체성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건강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논술을 지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집에서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집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은 있어요.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친구들은 학원에 와도 금방 배우더라 하는 친구들이 일단 가정에서는 막 쓰기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논술적 사고를 키워주시면 되거든요. 논술적 사고를 키워준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데 너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거를 먼저 인식시켜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존중해주는 거죠. 아이의 말을 무조건 끊지 않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좀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요즘 그냥 부모님들도 불안하시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하나의 길을 갔으면 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먼저 이제 알려주시고요. 1일 1토론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토론하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막 비를 맞고 뛰어왔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엄마 나 비 맞고 뛰어왔어 막 그러면 엄마 왜 우산 안 갖고 왔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술교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가 오면 좀 기다렸다가 걸어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맞고 뛰어오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라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딱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생각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급한 상황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흔히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왜 맞고 왔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입을 열 수 있는 걸 자꾸 준다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그런 친구들, 대화 많이 한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도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논술에서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여러 가지 앞에서 책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지식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하고 딱 귀를 닫고 있으면은 갑자기 토론한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기도 한데 네. 같이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뭐 기사든 책 한 페이지든 잡지든 그냥 딱 지금 오늘 하루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는 글들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하기 논술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집에서는 논술을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비 맞고 오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가 겪은 문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뭐 친구가 때렸다.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다. 오늘 영어학원 단어를 못 외웠는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모든 문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충분히 말을 하게 하고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의견을 말하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을 하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논술의 순서예요. 그러면 글쓰기는 사실은 이 말하기 논술이 다 되고 생각이 다 정립되어 있을 때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나중에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번 이 일상에서 짧은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두 마디 네. 또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어도 그게 또 아이한테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럼 다음에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네, 여지도 맞아요.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논술을 지도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책 한 권 그리고 기사 한 편 그걸 가지고 생각을 술술 글쓰기로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셨습니다. 책과 신문 읽고 쓰는 초등 탄탄 논술 우리 오연선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쓸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나머지는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